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이성민의 주연. 시청률이 잘 나왔죠. 웹툰이 원작이고 금토일 3번 연속 방송합니다. 6%, 8%, 10% 시청률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반응을 보여줬고, 최근에 박스 돌파했던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가. 당연히 방영 전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나왔지만 추가 선반영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죠. 손절을 여기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되니까 이때는 저항이고요. 돌파한 후에는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 그러니까 여기 손절 잡고 했으면 되는 거고, 선반영이 나오진 않았지만, 추가 선반영이 나오진 않았지만 후반영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왔고, 이거는 정식 추천주는 아니고 그냥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때 다른 종목들 추천해서 수익 많이 나왔으니까 아쉬울 건 없고, 아무튼 이런 기대작이 있으면 선반영을 노리고, 가급적이면 후반영은 피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후반영이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반영과 후반영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반영만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선반영 나오고 빠지니까 가급적이면 선반영만 노려보시고요. 관련주 한번 볼게요. 레몽레인은 IP를 50% 보유하고 있고, 뮤직 스튜디오는 레몽레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관계, 콘텐트리 중앙도 IP 관련 자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비상장이라서 콘텐트리 중앙이 대신 수혜주로 꼽히는 거고, SBI 인베스트먼트는 레몽레인에 투자를 했다. 근데 오늘 레몽레인 말고는 뚜렷하게 상승이 나온 건 없죠. 이제 레몽레인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거면 우영우를 봐야 되겠죠. 우영우, A스토리. 우영우의 고점, A스토리의 고점은 언제였나? 5화대입니다. 5화대. 겨우 5화대 우영우 고점 찍고 빠졌어요. 그때가 시청률이 9.1%고 날짜는 7월 13일. 7월 13일을 보면 이때가 고점이고, 최고점 5회. 이거보다는 이날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찍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1위를 찍었는데 주가는 왜 이후에 하락이 나왔는가 보면, 일단 우영우는 선반영 상승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엄청나게 예외적인 경우죠. 일말의 선반영 상승도 없이, 이게 내용 자체가 자폐아를 다룬 거다 보니까 투자를 해주는 회사도 별로 없었고 기대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1화에서도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후부터 계속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역배열 돌파가 나왔고, 이제 이례적으로 후반형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거죠. 크게 나오면서 이전에 전고점 저항 맞고 재료 소멸이 나온 겁니다. 그냥 1위를 찍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재료 소멸이 나왔다 보면 되는 거겠죠. 반면 이때 이제 또 개미들이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100억 넘게 매수했다, 이런 뉴스가 뜨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개미가 엄청나게 또 단기 고점에서 많이 매수했다 이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지를 볼 수가 있었고, 쌍봉 형태로 이탈하면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때 1위를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상승은 기대치를 낮추자 했고 쭉 빠졌고요. 여기가 이제 종방 최고 시청률 찍은 겁니다. 최고 시청률을 찍었지만 가짜 반등도 안 나오고 그대로 또 추가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레몽레인에 대입하면 됩니다. 지금 막내 아들도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보면서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으면 계속 좀 반복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1위를 찍는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구나,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온 상태라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상승이 나온 거는 넷플릭스가 이제 호실적이 뜨면서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다 같이 상승이 한번 나왔던 거고요.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정부에서 OTT 투자한다, 지원한다, 이것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1위를 찍고 하락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약간 성공하신 분들이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뤘을 때 이게 상실감이 크단 말이에요. 올림픽 선수들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1위를 하거나 금메달을 따면 허망한 게 좀 있어요. 있다고 해요. 저는 뭐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뭔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 약간 그런 성취감도 있지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최종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러니까 게임 끝판을 다 깼을 때처럼 약간 허무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료 소멸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학 1타 강사 정승재고요. 1년에 100억 이상 벌죠.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이고, 우울감을 겪고 있어가지고 성공 후에 우울감이 왔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인데, 이건 이분뿐만 아니라 성공한 연예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때 패널이었던 정영돈도 같은 고민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점을 찍고 나면 재료 소멸의 흐름, 허망함이 좀 찾아온다. 또 시아준수, 예전에 동방신기 잘 나갔던 이분도 100억 넘게 엄청난 부자죠. 역시 돈은 많지만 욕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의 상담소를 찾았었고,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가 공감하는 쪽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대충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5억짜리 LCT를 사고 나서부터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하던 꿈은 아니었지만, 딱히 사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든 사고 나니까 약간 좀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막상 사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 사라지는 게 재료 소멸이라고 보면 됩니다. 막상 가지고 싶었던 걸 가졌더니 생각보다 좋지 않다. 오히려 구매 전이 더 설렜다. 여행 갔을 때보다 오히려 여행 가기 전에 공항에서 혹은 짐을 싸고 있을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때가 더 설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여행 막상 가면 또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행 전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다음 웰크론한테 20년 말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줬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추천드렸고요. 올해 4월이네요. 역배열 끊고 윗골이 주는데, 이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노랑으로 바로 가던가 초록으로 한번 쉬었다 갈 것이다. 여기서 20% 수익 나왔고, 이유는 크게 빠지고 다시 반등. 이때 박스 보여주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가 가능했죠. 10월에 장대 양봉 한번 나올 때 3,9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이탈이 없이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정식 추천은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이제 전고점 5,750원 강력한 저항대가 남아있고, 여기를 돌파하면 52주 신고가 나옵니다. 이거 맞고 떨어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파동이 컸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크게 한번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파동이 클 때는 커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조정도 조심을 해야 되는, 지금 보유자는 맞고 떨어지면 분할 매도하면서 전력 매도 생각하셔야 되고,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상승 이유는 네옴시티 식수 관련해서 상승이었죠. 뉴보텍, 시노펙스 이런 것도 상승이 있었고, 웰크론 한택이 후발주로 가다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피코그램, 이것도 정수기 관련주인데, 얘의 오늘 상승 이유는
식수가 아니라 권리락 착시 상승이고요. 기존 낙폭과대 추천주였고 최근에 21선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21선 지키고 권리락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제 권리락 종목들은 특히 반짝을 또 조심을 해야 되죠. 최근에 권리락 착시 상승 종목 볼게요. YOM 장중 상한가 찍고 이후에 빠집니다. 11월 15일. 다음 코이즈 권리락 상한가 나왔고 이후에 빠지고 박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알체라 권리락 26% 고가 찍고 이후에 쭉 하락. 이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노터스 공구먼 이런 걸로 한창 복습을 많이 했죠. ICH 권리락으로 점상 갔다가 다음날 고가 13% 찍고 또 제자리까지 크게 빠졌고요. 자, 노터스 볼게요. 우리가 노터스로 가장 많이 복습을 했습니다. 권리락 상승, 그리고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하락한다. 그러니까 피코그램이 이렇게 연달아서 급등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터스랑 공구먼 같은 경우는 주당 5주로 아주 엄청나게 큰 호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피코그램 권리락으로 점상 나왔고 무상증자 받는 날 무중일이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이때까지 뭐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날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하락이 나오니까 이 패턴 생각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권리락 강세, 무중일까지 약세가 나온다. 이 상승폭이 어쨌든 무중일이 가까워지면 가짜 반등 주면서 결국 제자리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를 외우세요. 권리락 강세, 무중일까지 약세. 이 간단한 패턴을 모르면 고점에서 잡고 이렇게 크게 당하겠죠. 피코그램도 반짝 상승이 또 나올 때 추격하는 거 경계를 해야 되고요. 다음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되고 정석 반짝 하락이 나왔고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 패턴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죠. 90% 확률로 이렇게 튀었다가 빠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5일선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중요한 게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이 붙었다. 관리 종목은 재무가 쓰레기라는 뜻이고 이 쓰레기 딱지를 떼준다. 그러니까 빨간 딱지를 떼준다 이거죠. 그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고 수급이 없을 때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큰, 손익비가 좋은 자리였고요. 손절이 11,000원, 이탈시 손절은 짧고 크게 튀어줄 수 있는 자리. 오전에 추천, 그리고 오후에 크게 튀면서 당일에 바로 14% 최대 수익이 나왔고요.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소카 이런 추천 타점 자리랑 똑같죠. 쭉 하락하다가 5일선이나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는 구간, 하락이 멈추고 살짝 고개를 드는 자리에서 차트를 보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역시 손절이 짧고 기대 수익이 큰 발바닥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죠. 이 초성은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 약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 눌림 추천드렸고 또 수익 나왔고요. 향후에도 15,000원 이탈하면 버리시고 지키면 큰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소카는.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역시 쭉 크게 하락할 때 하락 멈춘 거 확인하고 박스 추천 드린 거고, 1400원 이탈 없으면 크게 반등, 이탈하면 버리는 거고요. 지키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 다음 루닛,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쭉 하락할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는 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들이 모두 타점이 똑같습니다. 자, 하락한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살짝 돌린다. 이때부터 관심 가지는 거예요. 손절 짧게 잡고 1차 매수 하던가 분할 매수 하면서 하면 좀 더 멘탈 보존이 쉽겠죠. 초보분들은 보통 이런 초록 색깔 하락 구간에서 자꾸 손절가 이탈이 없는데도 너무 불안해하고 손절을 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이런 구간에서 눌림 매수 구간인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멘탈이 약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분할 매수 하세요.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분할 매수 한다. 아,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걸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분할 매수 하시라고요. 그러면 멘탈이 유지가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하염없이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다음 한국테크놀로지. 이것도 8월에 관리 종목 탈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으로 박스 상단에서 스윙 가능하다. 단타 스윙 둘 다 된다 추천드렸고, 단기 20% 상승 나왔고 관리 종목 탈피하면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앞에 말했던 그거죠. 기대감이 사라지면 하락이 나온다. 뭐뭐 할 것이다. 관리 종목 탈피할 것이다. 이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실제로 관리 종목 탈피를 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후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반복 파동이 나오면서 회복이 나오고 있고, 코오롱티 슈진 관리 종목 쓰레기, 한국테크놀로지 동전주 쓰레기, 둘 다 쓰레기지만 악재에서 호재로 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짧게 타이밍 매매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기 매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다만 초보분들은 그럼에도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얘네들은 성공을 해서 그렇지 관리 종목을 탈피하지 못했더라면 추가 하락이 커졌을 거고, 그 하락이 나올 때 대응을 못하겠죠, 초보분들은. 그리고 상패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시는 초보분들은 가급적이면 재무가 너무 안 좋은 종목들은 호재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이때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으로 선반영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이후에는 관리 종목 탈피하고 반짝하고 쭉 빠졌습니다. 또 여기서 탈피할 것이다 기대감의 상승, 그리고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후반영 없이 재료 소멸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피플바이오.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바로 추격하지 말고 다음 음봉 매수를 노려보자고 했고, 다음 음봉 매수면 요 구간이죠. 밑에 매수가 좋다 말씀드렸고, 이후에 또 큰 박스 주다가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 이유는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브랜드 알치온을 출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기에 크게 빵빵 튀어줄 때 자꾸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추격을 하는데, 이런 추격보다는 여기서 바로 갈 확률은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눌러줄 확률이 90% 80% 90%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정 추격하고 싶다 그러면 꾹꾹 참아 눌렀다가 눌림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참아야 돼. 가면 어쩔 수 없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가급적이면 음봉 매수를 노려보자. 특히 파동이 큰 종목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고, 진짜 내가 눌림 못 기다리겠다, 추격하고 싶다 그러면 1차 매수만 하시던가 해야 되겠죠. 계속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 다음 샤페론. 샤페론이 이것도 앞에 설명했던 코오롱티 슈진, 소카, 루닛, 에이프릴 바이오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왔죠. 근데 오늘 또
하락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지분 감소, 오버행 이슈가 있었죠. 지분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급락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동일하게 현재 보유자분들은 최근의 저가 보라색깔 6,800원 정도 최종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 낙폭 가대 지분이 겨우 1% 정도 줄었고요. 정확하게는 6.29%에서 5.34%가 됐습니다. 0.95% 줄었네요. 좀 과하게 하락한 면이 있고, 뒤에 치매 관련주 일정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컨퍼런스 일정이 뒤에 있어요. 날짜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 알츠하이머 임상시험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들, 요 앞에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치매 관련주고, 치매 관련주들 일정이 11월 말 12월 초에 있다.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일정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대바이오도 치매 쪽에 엮이죠. 최근에 너무 크게 올랐고 요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 보면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재료소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하락했던 이유는 재료소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 뉴스가 최장암 100% 생존율을 확보를 했다, 이 강력한 호재에 조금 반응 보였다가 쭉 빠졌습니다. 오늘 분봉이고요. 이때 해당 내용의 찌라시가 떴었고, 이때 HTS 뉴스 뜨고 재료소멸 하락이 나온 겁니다.